오늘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의 약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6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6만 106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0달러를 내주면서 간당간당한 모습이 마찬가지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코인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그동안에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 조만간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도미넌스 하락과 함께 알트코인들이 신을 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주말 동안에 알트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여러분들께 글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소식,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죠. 월마트에서 스리슬쩍 비트코인 ATM 기기들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대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작일 뿐 그들의 최종 목표는 8,000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긴 할 텐데 그래도 미국 시민들이 더욱 손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KYC는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승인된 비트코인 ETF도 거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발키리 ETF, 나스닥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으며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승인이 된 비트코인 ETF가 거래 시작될 예정입니다. 반에크 ETF죠. 이어서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미국의 휴스턴 소방관 펀드가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라는 정보가 나왔었는데요. 한 군데가 추가로 더 있다라고 하네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찰 퇴직 기금과 카운티 공무원 퇴직 기금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무려 590억 원을 넣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죠. 이거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는데 왜 자꾸 연기금이 거기에 투자를 하지? 미쳤나? 아니면 내가 미쳤나? 그만큼 아직도 한국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잘못 자리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그 자식들과 잘못된 언론 탓이 아닌가? 다음으로 해서 유명 헤지펀드 아팔루사의 회장인 데이비드 테퍼가 최근에 본인도 암호화폐를 쪼까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암호화폐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왜냐? 믿져야 본전인데 좀 들고 있어 보자. 어차피 돈이야 계속 벌면 되는 것이고 달러는 계속 찍는데 이 비트코인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다가 슬쩍 들고 있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또 올라. 그럼 좀 더 사야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투자를 너무 좀 적게 한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죠. 자, 아직 시간 있습니다. 골라 비트코인 골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데이터 및 분석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5,000개의 비트코인이 자포의 콜드 스토리지 수탁 서비스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5,000개가량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는데 5% 정도는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이 전문가들은 급등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지금 현재 조정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CEC 캐피탈의 로랭크시크 디렉터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크립토쿼런트의 쭈기영 대표,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 거래들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거래들이 롱 포지션에 베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국내에서는 또 이 외람되지만은 주기영 대표를 보고 주반꿀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파생상품 거래소로 옮겨가는 거래들은 이 롱에 베팅을 하게 될 것인가?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차익 실현을 좀 했다,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장투자로 간주되는 그런 기간 같은 경우는 155일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장투자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들의 비트코인 순 포지션을 봤더니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뚫고 나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체 공급량의 98.34%는 미실현 수익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 규모가 커질수록 매도 동기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이 고래들이 좀 비트코인을 팔면서 수익 실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주황색 저항대가 이전 고점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 저항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항을 뚫었다가 머물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더블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뚫고 나서 지금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 그리고 인컴 샤크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이탈한 이 상승형 채널, 비트코인이 38,000달러대였을 때부터 유지가 되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구간인데 지난 20일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채널이다. 자, 아직까지 이 반등을 위한 상승 다이버전스는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상승 세력들은 비트코인 매수를 걸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 베팅을 하는 이 거래자들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떡락빔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 역시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인데요. 데이브 더 웨이브가 그렸었던 상승형 채널에 이 상방향에 맞고 비트코인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가 반복된다면 여기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채널 하단까지 터치하게 될 건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쳤을 때 이 패턴대로 간다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라면 이 채널을 상방향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거나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과연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10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 체인링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체인링크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공급량의 4분의 1 정도를 고래들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무시무시하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 이 가격 한번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뭐 안 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바 코인 같은 경우도,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고래가 7조 개를 사더니 가격이 쑥 올랐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체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 비체인이 중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중국 표준화협회로부터 가정용 전기 장비 관련 T/CAS 어쩌고 저쩌고 표준 개발 기회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체인 공산당들로부터 귀여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BNB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진행될 때마다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도입이 됐었고 지금까지 이더리움 60만 개가량을 소각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똑같은 걸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에서 스마트 체인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BNB가 소각되게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소각도 하죠, BNB.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BNB 좀 모아도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가라고 하는데요. 이 자식이 이번에 새로운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월드코인이라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회사나 기업 이름에 월드가 들어가면은 항상 좀 끝이 좋지 못했었던, 이 재수가 없었던 그런 좀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이 월드코인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만약에 사용자들이 홍채를 스캔한다 그러면은 무료로 암호화폐를 나눠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생체 에너지 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주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데이터 모아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지는 않을는지. SEC 뭐합니까? 때려잡아야지. 자, 아무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겠죠. 그냥 저는 제 돈 주고 살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을 한데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비트코인 횡보 및 알트코인 상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설레임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월드콘 말고 구구콘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